안녕하세요. 엉뚱발상 제이지입니다. 오늘은 앵커 기초를 다룬 김에 그거에 이어서 앵커의 패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작들을 하는 방법들을 배우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여기 이렇게 개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끝이 닫히질 않았어요. 펜틀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 부분이 열려 있죠. 근데 지금 사실은 나뭇잎을 그리려고 작업하는 중인데요. 뭐 엉터리로 막 그렸습니다. 근데 얘네 둘을 이렇게 결국에 옮겨서 제가 화살표 키로 옮기고 있어요. 이렇게 붙이면 하나처럼 보이긴 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옮기면 떨어져 버립니다. 이동할 때 문제가 생기죠. 이걸 한꺼번에 이동하려면 편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그룹으로 해놓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Z를 해서 다시 풀어줬습니다. 예,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좀 그렇게 마음에 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한 하나의 개체로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요 자기가 붙이고 싶은 그 앵커 포인트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난 요 두 지점을 서로 연결하겠다, 꼭지점을. 그러면 오브젝트에서 path에서 join 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두 지점이 이렇게 조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영 보기가 싫으네요. 이 두 개의 선을 이어버렸더니 이게 꼭지점처럼 되지가 않고 재미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는 것이 일단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 단축키는 컨트롤 J입니다. 컨트롤 J로 해서 아까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두 개가 합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낫겠죠. 그럴 때는 average라는 걸 씁니다. 컨트롤 Alt 컨트롤 J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조인을 하겠다는 거죠. 에버리지를 조인을.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조인이 가능하냐면 수직 맞출 건 수평 맞출 건지 수직 맞출 건지 아니면 두 수직과 수평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날 건지 보트가 낫겠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고 제가 전체를 해버렸네요. 선택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놓고 오브젝트 path에서 average를 하고 보스를 해버리면 이 두 지점이 선택이 됐죠. 똑같이 이 부분도 단축키로 이번에는 해볼게요. 요 끝에만 해야 돼서 끝에만 잡아주고 컨트롤 Alt J 하면 average 옵션이 나오고 average를 시켜버리면 이렇게 해서 합쳐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에 앵커들을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패스에서 다른 조작으로 이건 제가 좀 그려놓은 거고요. 글자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B자인데요. B자는 이렇게 겉에가 있고 안에가 이제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 B자를 볼드체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선택을 하고 이렇게 키우면 볼드체로 바꿔지나요? 볼드체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글씨가 커지는 것 같아요. 안에도 사실 볼드체면 더 이렇게 두꺼워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좀 전체적으로 두껍게 만들고 싶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패스에서 옵셋 패스입니다. 어느 정도 현재 거에서 좀 옵셋을 줘서 두꺼워지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20 정도 줘볼게요. 여기 기존에서부터 한 20픽셀 정도 더 벗어나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예, 두꺼워졌죠. 예, 이렇게 해서 두꺼운 패스를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죠. 기존 거랑 비교가 되죠. 예, 이번에는 Simplifying Path를 살펴볼 건데요.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문양을 하나 보였는데요. 보시니까 어휴, 앵커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앵커가 많으면 컨트롤 뭐 하나 변경해도 다른 거에 영향이 없어요. 제가 주요한 컨트롤 꼭지점만 뽑아내고 싶으면 일단 앵커 수를 좀 줄여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앵커가 많냐면 어떤 이미지에서 그걸 트레이스해서 따냈기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막 변하는 위치마다 이렇게 앵커를 잡아줬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필요 없고 좀 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바로 Object Path Simplify를 합니다.
심플리파이를 해보면 여기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커브는 50% 정도 커브가 변경이 아니면 그런 앵커들은 그냥 날리겠다라는 거죠. 각도도 한 20도까지는 20도 정도 변화되는 각도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앵커들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예, 확 줄었죠, 앵커들이. 중간중간 지점이. 그냥 요 꼭지점이랑 이 꼭지점으로 요걸 표시할 수 있으면 중간에 있는 앵커들은 다 표시가 되는 거. 다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심플리파이 할 수 있습니다. 단순화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그림에 대한 조작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편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제가 나뭇잎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게 쓸데없이 앵커들이 막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그리다가 지우다가 그리고 막 이러다 보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컨트롤 Y를 하면 아웃라인 모드로 변합니다. 아웃라인 모드라는 건 색깔이나 이런 건 다 빠지고 실제 겉에 그래서 중첩된 객체들을 볼 때도 이게 참 편해요. 근데 여기 보시니까 이쪽에도 점들이 있고 여기도 쓸데없이 앵커들이 막 많이 남았어요. 이런 것들을 없앨 때 하는 게 바로 패스에서 클린업입니다. 클린업을 한번 해줘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예, 스트레이 포인트라고 해서 방황하는 포인트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연결도 없고 이런 것들은 없애겠다. 남기겠다면 여기 그냥 빼시면 돼요. 또는 unpainted object. 페인트 안 된 것들도 지우겠다. 근데 저는 이거 남기기 원해요. 그리고 텍스트를 쓰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내용 안 쓰고 그냥 텍스트 위치만 잡아준 경우 이런 것들도 날리겠다 하면 OK를 하면 예, 한꺼번에 날려줬죠. 다시 커맨드 Y 하면 그 다음에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때도 깔끔하고요. 여기 일단 앵커들이 많이 있으면 AI 파일이 커집니다. 그걸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